네, 오늘 강의는 B조 레포트 강의이고요. 오늘 수업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 내용과 플러스 예상 문제, 기말 예상 문제 16문제를 풀 거고요. 예상 문제에서 8문제를 뽑아서 6개 객관식으로 2개를 주관식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똑같지만 숫자는 다르고요. 그리고 반드시 계산기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와 풀이 과정은 본 동영상에 녹화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클라우드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변 강의 때 평균값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실효값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실효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류 파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직류는 마이너스가 없고 항상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그래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류를요, 교류를 직류로 환산시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환산시키는 방법이 실효값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교류를 어떠한 직류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값을 갖느냐, 그것이 실효값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효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회로가 있고요. 위에는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요 직류 전류가 흘러가고요, 이쪽에는 교류 전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직류는 DC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교류는 A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P는 VI인데요, V는 IR과 같으니까요, 이건 또 I 제곱의 R,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P의 전력을 한번 구해보자. 직류가 흘러가는 요 회로의 전력은 그냥 P는 I 제곱의 R,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DC. 자, 이제 교류의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교류의 전력은 DC, 즉 직류와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교류는 그 전압이 만약에 이렇게 변한다 하고 본다면 전류는요, V는 IR이니까요, 전류 I는 R분의 V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R을 고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면요, 전류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근데 전류는요, 지금 R로 전압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전압보다는 크기가 작겠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얘가 전압이고요. 얘가 전류예요. 전력 P는 V와 I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I와 여기 V를 곱해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날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력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여기의 면적, 여기의 면적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전체의 전력을 구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적분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까지가 주기가 t가 되겠죠? P, AC는요 0부터 t까지 구간을 정하고 여기 있는 V와 전력 I를 곱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것을 t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지금 있는 요 VT는요, VI는요, 제가 임의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교류의 전력과 직류의 전력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시료값의 정의에 따라서 시료값의 정의,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식은 다시 써보면 AC를 PDC로 바꾸는 것과 같고요. 최종적으로 식이 바뀌면 PAC와 PDC가 같아져야 됩니다. PAC는 PDC와 같다. 그럼 우리가 구한 PDC는 여기 있죠? I제곱 R 그리고 PAC는요 T분의 1에 0에서 T 그리고 V I DT인데 여기 있는 요 V가요 I의 R과 같죠? 그래서 T분의 1은 0에서 T I의 제곱 R DT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R이 지금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시료값 I 제곱은요 T분의 1에 0에서 T I의 제곱 DT가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대문자 I요. 이 대문자 I는 직류의 전류고요. 여기 있는 소문자 I는요. 교류의 전류예요. 교류의 전류를 직류의 전류로 바꿔주는 식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하냐?
전압도 똑같이 직류의 전압 제곱에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교류의 전압 dt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식은 구했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t자리, 여기 v자리에 실제로 값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실효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t는 2파이고요. 교류의 v는 vm sin 오메가 t라고 합니다. 그래서 v 제곱은 2파이 분의 1 그리고 0부터 2파이고요. 여기 있는 v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vm의 제곱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그리고 오메가 t니까 d 오메가 t. 그러면 여기 있는 v 제곱이 상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2파이 분의 vm의 제곱 0부터 2파이 사인 2의 오메가 t의 d 오메가 t. 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지금 얘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사인 제곱의 오메가 t는 쉽게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사인 제곱 오메가가 삼각함수 공식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삼각함수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2파이분의 vm 제곱 0에서 2파이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의 d 오메가 t가 됩니다. 얘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 오메가 t랑 같겠죠. 그럼 얘를 넣어서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2파이분의 vm 제곱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 오메가 t 하고 d 오메가 t. 네,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파이의 vm 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중간이 마이너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의 d 오메가 t 빼기 0에서 2파이 2분의 1 코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풀기가 쉬워지겠죠? 2파이 vm 제곱 가로치고 일단 여기 있는 거 앞에 거부터 적분을 하면요. 0에서 2파이 2분의 1에 오메가 t가 되고요. 그리고 빼기
아직 적분이 안 돼. 2파이 2분의 1의 코사인 2 오메가 t d 오메가 t.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여기를 적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 안에가 이제 오메가 t가 아니라 2 오메가 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거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얘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치환 적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2 오메가 t를요 u로 이렇게 문자를 그냥 임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2 오메가 t가 지금 제가 u로 이렇게 바꿨어요. 오메가 t는요 2분의 1 u와 같네요. 그리고 양옆에 d를 곱합니다. 그러면 d 곱하기 오메가 t 2분의 1 du.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d 오메가 t가요 여기 있는 d 오메가 t랑 같아요. 이렇게 같겠죠? 그러면 d 오메가 t를 2분의 1 du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2분의 1의 du.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만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면 0에서 2파이 2분의 1의 코사인 2 오메가 t를 제가 u로 바꿨죠? u가 되고요. 그 다음에 d 오메가 t를 2분의 1 du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얘가 0에서 2파이 4분의 1의 코사인 u의 du와 같겠죠. 여기 있는 2분의 1이 곱하기로 묶여 있으니까 얘랑 곱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u와 du가 지금 같아졌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0에서 2파이고요. 4분의 1에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되고요. 같은 u와 u이기 때문에 마치 dx를 적분하듯이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u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적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인이 안에 2x 이렇게 돼 있고요. dx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지금 여기는 x고 여기는 2x죠. 이렇게 달라지면 적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적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u를 제가 2 오메가 t로 바꿨죠. 그러면 u 자리에 다시 2 오메가 t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식은 0에서 2파이 4분의 1이에요. 사인 2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푼 거는 여기서
얘를 적분을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여기까지야. 자, 그럼 적분을 다 풀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럼 2파이 분의 vm 제곱 앞에 있는 0에서 2파이 2분의 1 오메가 t 빼기 0에서 2파이 4분의 1에 사인 2 오메가 t.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여기랑 여기를 0 그리고 2파이를 넣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2파이가 곱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0 이렇게 되겠죠? 빼기 4분의 1에 사인 4파이 빼기 4분의 1에 사인 0 이렇게. 그러면 얘는 파이가 나오고요. 빼기 여기는 0이죠. 여기는 사인 4파이는 어차피 2파이가 한 바퀴를 도는 거고 4파이가 두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도 0이네요. 그러면 얘를 0 빼기 0은 0.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파이만 이렇게 남습니다. 2파이 vm 제곱 파이.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2분의 vm 제곱. 네, 이렇게 돼요. 얘가 지금 풀었던 원래식 얘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v 제곱은 2분의 vm 제곱과 같다. v는요 루트 2의 루트 vm 제곱과 같고 vm과 같다. 그래서 시록값 공식은 0.707 vm이 됩니다. 네, 오랫동안 값을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많이 쓰이는 공식은 여기 있는 요밖에 없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값을 외우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풀어드린 거는 이 0.707vm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수식을 한번 풀어본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는 시료값을 구하라 할 때는 0.707에 최대 전압인 vm만 곱하시면 시료값이 나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시료값까지 다 구했고요. 네, 그래서 시료값이나 평균값 같은 경우는 정연파와 반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4개 정도의 파형이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4개에 대한 파형은 지금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는 파형들이고요. 각각의 파형의 명칭은 맥류파, 삼각파, 속리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형파, 전형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맥류파의 시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루트 2의 vm 그리고 평균은 2분의 vm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톱니파 같은 것은 루트 3분의 vm 그리고 2분의 vm 그 구형파는 그냥 일반 vm, 제형파는 3분의 루트 5 vm, 3분의 2 v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자격증 시험을 볼 때는
얘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얘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로의 일반식, 전압에 대한 거, 전류에 대한 거를 외우셔야 되고, 평균의 일반식, 전압에 대한 거, 전류에 대한 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파형률과 파고율에 대한 게 존재하고요. 파형률 같은 경우는 평균과 시료로 나눠지고, 파고율은 시료와 최대값으로 나눠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유도하는 방법은 동영상 강의 15강을 참고로 하시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지는 총 16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8문제를 발췌를 한 다음에 두 문제, 주관식, 6문제 객관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50분이고 계산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I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전류의 도선에 3초 동안에 흘렀습니다. 그러면 0에서 3초 구간 동안 전류가 흐르는 전류식은 10t의 제곱에 플러스 10t 이렇게 되고요. 얘를 총 전기량으로 바꾸려면 0에서 3까지 10의 t의 제곱에 10t 얘를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은 0에서 3초까지 3의 10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10의 t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의 10 t의 3의 3승 플러스 2의 10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의 10의 0의 3승 플러스 2의 10 0의 제곱 되었었고요. 이쪽은 계산하면 0 되고요. 이쪽을 계산하면 90 플러스 2분의 90이 나오고요. 얘는 2분의 270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0과 얘를 빼기를 하게 되면 2분의 270 빼기 0은 2분의 270이고요. 얘는 135랑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어떤 전지의 회로에 15물 연결했을 때 전류가 6A가 흘렀고요. 25물 연결했더니 4A가 흘렀다. 이때의 기전력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로를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고요. 여기에 처음에 15ohm짜리를
연결했더니 전류가 6A가 흘렀다는 거고요. 네, 20ohm을 연결했더니 전류가 4A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전압 V를 구하라. 지금 보시면 15ohm일 때 6A였는데 25ohm일 때 4A가 되었다는 건데, 저항이 2배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전류는 2분의 1로 감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2분의 1로 감소가 되지 않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 안에 기생하는 저항이 하나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몰랐던 저항 R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V는 IR이라는 공식을 사용해서요, 전압 V는 6A일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10ohm짜리 플러스 R 들어가는 거고요. V는 4A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20ohm짜리 모르는 저항 R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를 U 10 플러스 R은 4 20 플러스 R 이렇게 줄 수 있고요. 60 플러스 6R 80 플러스 4R 이렇게 해서 이 R은 20, R은 15ohm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R이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전압이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한 군데에 R에 또 우리가 구했던 R10 값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V는 6, 10 플러스 10, 그러면 얘가 120V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다음 문제 3번이고요. 100V의 중류 전압계에 500V의 전압을 측정하려고 한다. 이때 이제 배율기네요. 배율기의 배율기의 저항은 몇 ohm인가? 배율비 M은 1 플러스 아래 게 내부고요. 위에 게 외부가 됩니다.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이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외부 저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100분의 500V 1 플러스 내부 저항은 이렇게 5000ohm이죠. 내부 저항 5000ohm, 내부 저항을 X로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여기가 5고요. 1 플러스 5000분의 X.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5000을 곱하면 이쪽에는 이제 25000이 되고요. 여기는 5000 플러스 X고요. 그러면 X는 2만이 됩니다. 답이 4번. 문제 4번이고요. 얘는 이제 분류기에 관련된 거네요. 분류기는 배율기랑 다르게 한 가지만 다릅니다. M은 플러스 이제 위에 게 내부 저항이고요. 밑에 게 외부 저항이에요.
네, 이렇게 봤을 때 1 플러스에 지금 외부 저항이 분류기 저항이 되고요. 그래서 0.12, 내부 저항은 0.24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2만 남고요. 얘는 1 플러스 2 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배율을 물어보니까 배율은 지금 m이거든요. 그래서 m이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가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 7번인데 문제 7번은 지금 보시면 적분하는 식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 7번은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제외를 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문제 7번은 내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지금 정연바파의 교류 시료값이고요. 시료 평균에 관련되어 있는 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료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식은 만약에 전압이다 그러면 루트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교류 전압의 제곱이고요. 만약에 전류에 관련되어 있는 시류는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전류의 제곱입니다. 만약에 평균을 또 구하고 싶다. 평균에 관련되어 있는 식은 만약에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럼 전압은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전압이고요. 전류에 대한 식은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만 알고 계시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8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시료값인데 지금 정연 반파예요. 그러면 정연 반파니까 정연 반파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요. 적분 구간 자체는 파이까지고 주기 t는 2파이까지입니다. 그러면 시료값을 구하니까 시료 전압은 V는 루트 t분의 1에 0에서 t까지고요. 거기다가 교류 전압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똑같은 구간이 반복되는 t는 2파이까지고요. 2파이요. 그리고 적분 구간은 면적이 생기는 구간이니까 다음부터 파이까지 전압의 제곱.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다음은 문제 9번이고요. 정형파의 파고율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파고율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고율은 각 파형의 수요 분의 최대값이고요. 최대값은 항상 VM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VM분의 시료값인데 정연파의 이제 시료를 찾아야 돼요. 정연파의 시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값이고요. 그러면 얘가 루트 2분의 VM이 됩니다. 그럼 얘는 VM
VM 곱하기 루트 2분의 VM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 2만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답이 가번. 네, 문제 10번. 문제 10번에 가번부터 풀어볼게요. 정연파의 파형률. 근데 파형률은 평균 분의 시료이고요. 네, 정연파기 때문에 평균은 파이분의 2VM, 시료는 루트 2VM이네요. 그러면 평균이 파이분의 2VM, 그리고 시료는 루트 2의 VM 뭐야? 루트 2분의 VM 곱하기 2VM분의 파이. 이렇게 약분되고요. 2 루트 2의 파이. 파이는 3.14 그리고 2의 루트 2. 얘를 계산하시면 1.1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번은 맞는 거고요. 다음 나번. 반파 정류파의 파형률. 파형률은 평균 시료라고 했고요. 반파의 평균은 8분의 VM이고요. 시료는 VM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VM 곱하기 8분의 VM이고요. 이렇게 약분되고 2파이 그래서 3.14분의 2가 되고요. 그러면 1.57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번도 맞는 거고요. 네, 다음은 답번. 답번은 맥류파의 파고율을 묻는 거니까 파고율은 시료분의 최대고요. 최대는 항상 VM 이렇게 잡으시고요. 맥류파의 시료는 맥류파 여기 있죠? 맥류파의 시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가 약간 틀렸고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시고 루트 2분의 VM으로 이렇게 고치세요. 그럼 맥류파의 시료가 루트 2분의 VM이 되고요. 얘는 VM 곱하기 VM분의 루트 2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 2 그래서 1.414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답은. 다음은 문제 11번.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셔야 할 거는 코사인은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으로 바꿀 때는 오메가 t에 플러스 90도를 하셔야 되고요. 사인 오메가 t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은 오메가 t에 마이너스 90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 보시면 한 개는 코사인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개는 사인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 자체에 이상차라는 거를 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류식인 im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100을요 사인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im 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100인데 사인으로 바꿀 때는 플러스 90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im 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되네요. V식은 Vm 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V에 대한 식과 전류에 대한 식이 각각 사인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전류에 대한 식은 지금 플러스 10도 앞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전압에 대한 식은 마이너스 30도 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단 전하는 것은 요 두 개의 그래프의 사이 간격이 위상차예요. 그렇다면 이 사이 간격은 40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가번이 됩니다. 다음은 문제 12번. 12번은 전류식이 10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요. 얘보다 위상이 30도 앞서고 최대값이 100V인 어떠한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위상이 30도 앞에 있고요. 그리고 Vm은 100V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전류 공식을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3분의 파이가 일단은 60도니까요. 60도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얘보다 위상이 30도 앞에 있어야 그랬어요. 위상이 30도 앞에 있는 것과 그래프가 앞에 있는 거는 다른 개념이고요. 위상이 30도 앞에 있으면 기준이 되는 비교 대상이 되는 그래프보다 오히려 30도만큼 뒤에서 그려집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최대 전압은 100V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값이 100V가 됩니다. 자, 그 빨간색 그래프는 0도의 기준 그래프 비교를 했을 때 사인 오메가 t에 마이너스 30도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 전압이 100V이기 때문에 앞에 100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10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같고요. 그래서 답이 답원이 됩니다. 네, 다음은 문제 13번. 13번은 적분 구간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이렇게 두 군데가 나눠져 있고요. 반복되는 주기는 3초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일단 0에서 1초 구간은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의 ax고요. 여기서 a가 기울기인데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근데 x가 지금 1초 증가하는 동안에 y는 10V만큼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가 10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a는 10이 되고요. y는 10x가 될 거고요. 1에서 2초 구간은 y는 10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 두 개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형의 시로값이기 때문에 시로값의 일반적인 공식은 v는
t분의 1에 0에서 t까지고요. 전압은 v제곱. 그래서 얘를 값을 넣어보면 반복된 주기의 시간은 3초니까 3분의 t, 그 적분 구간은 일단 0에서 1초까지는 y는 10x를 따라가니까 10x의 제곱 플러스 1에서 2초까지는 10으로 일정하죠. 10에서 제곱 루트 3분의 1에 0에서 1초, 그러면 얘는 100의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에서 2초, 얘는 100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요, 루트 3분의 1에 적분 0부터 1까지 3분의 100 x의 3승 플러스 1에서 2까지 100x. 그런 다음 얘를 이제 하나씩 다 풀게 되면요, 3분의 1에 3분의 100 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 플러스 200 빼기 100이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3분의 1에 3분의 100 플러스 100이 되고요. 얘는 루트 3분의 1에 3분의 40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루트 9분의 400이 되고요. 네, 9분의 400을 푸시면 답이 6.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문제 4번은 0에서 1초 사이는요, y는 80으로 일정하고요. 1에서 3초 사이는요, y는 50으로 일정하겠죠. 그리고 네, 반복되는 주기 t는 3초에서 반복이 되고요.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실호 공식에다가 넣어보면 루트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v의 제곱이 실호 공식이고요. 반복되는 주기는 3초니까 3분의 1. 처음에 적분 구간은 0에서 1, 80의 제곱이고요. 다음에 1에서 3초까지 적분 구간은 50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에 0에서 1초 80의 제곱은 6400이 되고요. 거기에 x 플러스 1에서 3초 50의 제곱은 2500이 되고요. 여기에 x야. 그래서 각각 0하고 1을 이제 값을 넣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400에 곱하기 1이고요. 빼기 6400에 0 플러스 2500에 3 빼기 2500에
1.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6400이고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5000이 나오네요. 5000.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3분의 1 6400 플러스 5000 되고 3분의 1에 11400이 됩니다. 그럼 얘가 3800과 같죠. 네, 3800은 38 곱하기 100과 같고요. 루트의 특성상 38 곱하기 루트 100과 같아요. 그럼 뒤에 있는 요 루트 100이야 10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루트 38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네, 문제 15번은 파고율을 묻는 거고요. 파고율은 시료 분의 최대이고요. 최대는 VM과 같습니다. 그러면 VM 그리고 이렇게 생긴 파형은 지금 보시면 여기 맥류파랑 모양이 똑같죠. 그럼 맥류파의 시료는 루트 2분의 VM이고 여기 있는 건 얘는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루트 2의 VM이 되고 VM 곱하기 VM분의 루트 2 약분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가번이고요. 문제 16번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에 어떤 수를 곱하면 시료값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은요 8분의 2 VM이고요. 여기에 어떤 수를 곱했으니까 어떤 수를 x로 일단 잡고요.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걔가 시료값이 된다. 정연파에 그래서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입니다. 그러면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2VM 파이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고 8분의 2VM 그 다음에 x 예. 왼쪽에다가 2VM 분의 파이를 곱했으니까 오른쪽에도 2VM 파이를 이렇게 곱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고요.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러면 x는 루트 2의 2 루트 2의 파이. 그러면 x는 2 루트 2의 파이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답이 라가 됩니다.